자, 제로 메시지 큐 지난주에 의해서 두 번째 주 수업 이어가겠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로 제로 메시지 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실질적인 코드를 볼 거고요. 그 코드는 제로 메시지 큐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패턴별로 우리가 이제 코드를 보게 될 겁니다. 제로 메시지 큐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1대1을 통신밖에 지원을 안 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걸 제공한다 그랬고, 1대1 통신 기능을 사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든 것을 그대로 이제 좀 경험을 살리는 입장에서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코드, 저런 경우에는 저런 코드라면 이제 재사용 가능한 일종의 그 서비스 개발 프레임워크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소켓은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고 그 이상의 의미를 주긴 좀 어렵죠. 정말 이렇게 1대1로 보내고 받고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이제 통상 부르는데, 제로 메시지 큐는 그보다 이제 상위 개념으로 뭐 N-대-1, N-대-M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노트 동일하고요. 23페이지부터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제로 메시지 큐 패턴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할 패턴은 이제 리퀘스트 리플라이 패턴이 되겠습니다. 리퀘스트 리플라이가 우리가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 앞쪽에서 했을 때 클라이언트 서버 1대1 그거를 연상하면 동일해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샘플 코드로 보려는 건 리퀘스트 리플라이 패턴이 뭔지 이해하고자 하는 건데,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을 거고, 소켓과 동일하게 클라이언트는 리퀘스트를 이제 서버에게 보낼 거고, 서버는 리퀘스트에 대한 리플라이를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1대1 방식을 일단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이것이 이제 소켓과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켓 프로그래밍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던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제로 메시지 큐에서 구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장 기본적인 리퀘스트 리플라이 패턴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구하고 응답을 해야 되니까 기능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로 hello라는 문자열을 서버에게 보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서버가 리플라이로 world라는 단어를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주는 형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고 hello world다라고 이제 얘기를 정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hello라는 글자를 보내고요. 서버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world라는 글자를 돌려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request reply 패턴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 제로 메시지 큐도 버클리 소켓 API하고 동일하진 않지만 개발자의 그 재교육성을 높이기 위해 소켓에 익숙한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소켓이란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할 겁니다. 싱크로너스라고 얘기한 건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입장이에요. 클라이언트는 샌드를 보내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샌드에 대한 리퀘스트가 오면 받고 다시 샌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켓에 싱크로너스하게 클라이언트가 보내고 그것을 응답을 서버로부터 받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지, 제로 메시지 큐 자체는 기본적으로 비동기식 방식이고요. 여기서 보여주는 예제가 딱 우리가 1대1 소켓 프로그래밍을 정확하게 모사할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동기적으로 동작하는지라 우리가 동기식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1대1 소켓을 동기식으로 돌렸을 때에 하나 보내고 하나 기다려야 되니까 당연히 두 개 보내는 방식은 일단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뒤쪽에서 1대1 소켓도 동기였다 비동기로 만든 것처럼 당연히 비동기 방식으로 만드는 것도 보여줄 겁니다. 자, 요 간단한 프로그램 왼쪽이 현재 주소까지 포함해서 빈 스페이스 공간까지 해서 24줄, 오른쪽도 동일하게 지금 24줄로 되어 있죠. 하지만 코드로 보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에 있는 코드가 약 10줄 정도네요. 실제 주석하고 빈 공간을 제외하면. 오른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줄간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서버고요.
오른쪽이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헬로우를 보내면 그 헬로우를 받아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월드라는 리스폰스를 보여주는 게 각각 10줄인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10줄짜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일단 봅시다. 우리가 TCP, UDP 소켓 프로그래밍을 할 때 서버를 먼저 띄웠어요. 따라서 설명은 서버 쪽으로 먼저 할 테니 일단 파이썬으로 기본 예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임포트 타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뭔가 동작은 해야 되는데 뭐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제로 메시지 큐를 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1초 쉬기가 있어요. 그래서 1초 쉬려고 타임 임포트를 했고요. 요거는 제로 메시지 큐하고는 상관없이 요 헬로 월드 예제를 원활하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로 메시지 큐에 대한 기능은 임포트 제로 메시지 큐로 시작을 해요. 제로 메시지 큐하고 시작을 하고 이건 뭐 소켓 라이브러리를 위한 정보를 포함한 거하고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소켓인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소켓을 만들었었죠. 하지만 제로 메시지 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언어 자체에서 제공을 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임포트하는 과정도 있고 더불어서 소켓을 바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제로 메시지 큐를 위한 프로그램을 일종의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시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로 메시지 큐는 반드시 이 제로 메시지 큐 안에 있는 이 컨텍스트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컨텍스트 객체를 일단 생성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절차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도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로 메시지 큐에서는 바로 소켓 함수로 호출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제로 메시지에 대한 컨텍스트, 기타 정보라든지 기초적인 동작을 하는 그런 이제 객체를 만드는구나. 그것이 컨텍스트구나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로 메시지 컨텍스트, 별도의 인풋 파라미터가 없는 것이 이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에 모두 동일하게 있고요. 소켓은 이때 이제 컨텍스트의 소켓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리퀘스트 리플라이 패턴이라고 얘기했죠. 결국은 제로 메시지 큐가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패턴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니 이후로 다양한 패턴들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소켓을 설정해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소켓이 어떤 소켓이다? 제로 메시지 큐의 패턴 중에 리플라이에 해당하는 패턴이다. 즉 누군가로부터 리퀘스트를 받으면 응답을 주는 패턴이다. 라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줘가지고 소켓을 만듭니다. 따라서 소켓이라는 것은 앞쪽에서의 TCP, UDP 소켓 프로그래밍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제로 메시지 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객체인 컨텍스트를 설치한 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소켓을 생성했고요. 소켓 프로그래밍에서 소켓을 만든 후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운영체제하고 연결하는 작업. IP나 TCP 계층하고 연결하는 바인드를 했는데 이 바인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는 정확하게 1대1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래밍하고 동일하다고 했죠. 서버 역할을 하는 애가 있고 서버 역할을 하는 애가 바인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세 줄을 통해서 이 서버는 결국은 제로 메시지 큐를 설정했고 소켓을 열었으며 그 소켓을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에서 서버 역할을 하는 애로 설정을 했고 그것을 본인의 IP 어드레스, 아스테리카는 본인의 IP 어드레스를 의미합니다. 포트 넘버는 5555고요. 통신 프로토콜은 뭘 쓰겠다? TCP를 쓰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제로 메시지 큐 처음에 설명할 때 유니버셜하다고 얘기를 했죠. 하단부에 TCP를 쓰건 UDP를 쓰건 IP를 쓰건 파일을 쓰건 메모리를 쓰건 뭘 쓰건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쓸 건지 여기 설정했습니다. TCP를 사용하되 이 컴퓨터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IP 어드레스를 쓰며 이 서버 프로그램의 포트는 5555다 라고 해서 보는 것과 같이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기 위한 바인드를 실행한 걸 볼 수가 있죠. 소켓 프로그래밍에서 결국은 주로 수행하는 부분이 반복 부문에 의해서 무한루프를 돌았죠. 그래서 무한루프가 돌고 있고요. 소켓에서 정보가 온 것을 읽을 때 우리가 리시브 함수나 리드 함수를 썼는데 마찬가지로 그것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 소켓 API를 많이 흉내내려고 했다라는 건데
결국은 앞서서 우리가 바인드했던 소켓을 통해 리시브 함수를 호출하면 정보가 왔다면 이 정보를 읽어올 수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건 그래서 비동기식이 아닌 동기식으로 받고 뭔가 하고 보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그렇게 짠 거죠. 받으면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고요. 1분간, 1초간 쉬고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받은 소켓을 통해서 샌드로 월드를 돌려주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죠. 제로 메시지 큐를 임포트 했고요. 컨텍스트를 만들고 소켓을 원하는 패턴에 맞춰서 생성한 후 서버 모드로 대기할 거기 때문에 바인드를 했고 이때에 원하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IP 포트를 설정했습니다. 이것으로 ready고요. 이제 받아서 보내는 것을 send receive와 같은 함수로 실행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한 형태인 걸 볼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마찬가지로 제로 메시지 큐를 임포트를 하고요. 여기서 컨텍스트를 보는 것과 같이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클라이언트건 서버간 상관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를 내려가면 뭐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컨텍스트에서 소켓을 만드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얘는 어떤 패턴을 쓴다?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는 이제 리퀘스트 패턴을 쓰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소켓은 제로 메시지 큐의 리퀘스트 어딘가로 요청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뭐예요? 리퀘스트를 할 수도 있고 리스폰스를 할 수 있는 코드들은 제로 메시지 큐 안에 잔뜩 있는 거고요. 그 잔뜩 있는 것 중에 제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 우리가 TCP, UDP 소켓일 때에는 request reply를 직접 짰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잔뜩 안으로 만들어져 있고 나는 그것을 골라 쓰기만 하면 되니까 참 편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이제 connect를 씁니다. 소켓을 사용한 TCP, UDP 소켓에서 클라이언트가 connect 명령을 사용을 해서 TCP 프로토콜인 경우 서버로 접속했죠. 그래서 connect를 통해 가지고 바인드하고 있는 서버로 접속을 할 거고요. 이때 TCP 프로토콜을 쓸 것이며 이 컴퓨터의 IP 어드레스,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5550호. 그래서 얘가 얘로 바인드 레디하고 있는 얘로 연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버와 마찬가지로 통신 프로토콜을 셋업을 했고요. 보내는 거는 서버에서 본 것처럼 클라이언트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보고 있는 건 교수님이 짠 로직이고 10번 뭘 할 거느냐? 헬로우를 보내고 응답을 받아서 월드죠. 화면에 출력할 겁니다. 그래서 10번 동안 헬로우 보내고 응답 받아서 화면 보내고 헬로우 보내고 응답 받아서 화면 보내고 이 역할을 할 거예요. 단순한 요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하면 결국은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서버가 될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클라이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서버를 먼저 실행을 하고 준비 상태에 있을 때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10번 동안 헬로우를 보내서 월드를 받아 출력하고 다시 샌딩 리퀘스트에서 헬로우를 보내서 월드를 받아 출력하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대 n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인핸스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대 n으로. 결국은 굉장히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이 서버에 붙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뭐 수천 수만 개의 클라이언트가 하나가 아닌 수천 수만 개가 만들어지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1대 n에 대한 예제는 앞서 만들었었던 서버 프로그램 제로1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로2를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해요. 그냥 이렇게 실행하면 돼요. 보는 것처럼 reply 서버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1개, 2개, 3개가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서버를 먼저 실행을 시켜서 바인드 상태로 만든 후 클라이언트를 하나 실행을 시켜서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리플라이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내고 헬로우를 보내고 월드를 받고 2가 헬로우를 보내고 월드를 받고 3가 헬로우를 보내고 월드를 받는 과정이 아무런 수정 없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의 실행 화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공유 중인 화면을 바꿔서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왼쪽 상단에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 2, 클라이언트 3 이렇게 있을 때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보면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서버가 실행이 되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잠깐만요. 얘가 아니고 쏘리.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이 프로그램이에요. 왼쪽 상단에 서버, 리플라이 서버,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클라이언트 3개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보는 것과 같이 헬로우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제로 이렇게 첫 번째로 헬로우를 보내서 월드를 받았고 두 번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제로를 보냈는데 헬로우를 보냈는데 여기 받았죠? 아직 응답은 안 왔고 이제 월드가 와서 응답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얘는 이제 헬로우를 더 보내서 또 월드를 받았고 이제 세 번째 클라이언트가 일단 헬로우를 보낸 상태에서 이제 월드를 받는 거를 확인해야죠. 월드를 받았죠. 그래서 얘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독립적으로 헬로우를 열심히 보내고요.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월드를 받아오는 화면이 이제 쭉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서버에서 헬로우를 받으면 1초 쉬게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렉이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서버에서 1초씩 우리가 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10번씩 헬로우를 보내면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되겠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다 종료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10개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낸 헬로우에 대해서 각각 10개의 월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대 n을 우리가 실행한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좀 어수선하죠. 자, 이제 조금씩 다른 패턴을 보기도 하겠지만 조금씩 좀 프로그램을 다듬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아마 좀 좋아할 거예요. 제 수업이 데센트나 그다음에 지금 이 풀스택 서비스 네트워킹을 아마 필수가 아닌데 듣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데센프야 소형학과 데이터 사이언스만 필수고 소형이든 그 외 소형이든 컴공이나 다 선택이고 풀스택 서비스는 완전히 이제 선택인데 아마 듣는다 그러면 조금 코딩에 관심이 많을 건데 지금 예제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조금씩 다듬고 그러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내가 완전히 비어진 에디터에서 처음부터 코드를 짜는 경우가 가장 시행착오가 크죠. 완전 맨 땅에서 헤딩하는 건데 조금씩 이렇게 간단한 걸 보여준 후 10줄짜리를 보여준 다음에 조금 다듬을 거예요. 다듬는 이유는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시행착오를 조금 줄여서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좀 더 치중할 수 있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후 코드를 조금 이제 손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손을 보기 시작을 할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그거에 대한 인핸스 버전이기도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똘똘한 버전이기도 한 Publish Subscribe입니다. 자, 앞쪽에서의 이 Request Reply는 정확하게 소켓 프로그래밍의 1대1을 인핸스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켓 프로그래밍에서 사용을 했었던 1대1, 1대 n, n 대 m, 싱크로너스를 사실은 이 Request Reply로도 재현할 수 있어요. 재현할 수 있는데 죄송해요. 목이 좀 이제 갔네. 이제부터 보여주는 이 똘똘한 패턴들을 이해하고 쓰면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수월하고 안정적이라는 건 이미 남이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써서 검증이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과 달라지는 단순 리퀘스트 리플라이하고 달라지는 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다른 패턴인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패턴부터입니다. 어딘가에 구독하면 그 구독된 곳에서 정보를 퍼블리시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즉 정보를 가지고 있고 배포하는,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누군가 정보의 소스가 되는 자가 있고요. 그 정보를 수신하는 자가 있는 거죠. 정보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리고 그것을 단체가 수신하는 형태는 꽤 많이 있어요. 아주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내는 알람들,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도 좀 언급했지만 휴대폰 알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해, 아니면은 뭐 공공정보,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가입을 했고 가입된 상태에서 바뀌는 주식 정보, 날씨 정보, 기타 등등. 상대가 나에게 가입을 했고 듣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배포하는, 배포라는 단어로 주로 이 퍼블리시가 해석이 되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 경우에는 보는 것과 같이 퍼블리셔, 정보를 찍어내는 자가 있고요. 서브스크라이버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독자가 퍼블리셔가 찍어내는 정보를 듣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이 퍼블리셔하고 서브스크라이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의 형태가 되겠고요. 이것을 사용하기 편하게 제로 메시지 큐 안에 구현이 되어 있는 제로 메시지 큐의 패턴은 퍼블리셔를 구현할 때 주로 쓰는 PUB, 퍼블리시예요. 퍼블리시 패턴이 있고요. 이 퍼블리시 패턴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소비하게 되는 subscriber, SUB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퍼블리셔가 업데이트된 정보를 뿌리면 N개의 서브스크라이버들에게 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거고요. 이때에는 약간 달라지는 얘기를 해야 되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앞쪽에서와 같이 명확하죠? 요거 우리 TCP, UDP 때 이미 설명을 했죠? TCP건 UDP건 서버는 항상 먼저 떠 있어야 된다. 먼저 써 있어야 된다. 당연히 서버한테 요구를 하고 받아올 거니 서버님이 먼저 떠 있어야죠. 당연히. 이때는 서버는 당연히 바인드를 하는 주체야. 이렇게 되는데 바인드는 지금부터 약간의 의미가 달라져서 기능적으로 봤을 때 누가 누구에게 접근할 것인가. 주로 접근을 당하는 애들이 주로 바인드를 하고 기다리게 되죠. 따라서 무조건 클라이언트고 서버고 서버가 바인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이 스크린에서 보고 있지만 이 스크린에서는 이 서버라고는 써여 있으나 사실은 이건 퍼블리셔죠. 퍼블리셔이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라는 단어와 바인드 커넥트를 1대1로 결합하기보단 기능적으로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지가 패턴의 이름, 퍼블리시 혹은 서브스크라이버가 되고 그 패턴에 해당하는 애가 다른 애들로부터 요구를 받도록 기다려져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에 따라서 바인드하고 커넥트를 쓰면 좋겠어요. 당연히 지금인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있고 소비하는 자가 있다면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소비하는 자로부터 연결을 받는 게 맞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아래와 나온 것처럼 바인드는 퍼블리셔 쪽에서 하게 되고요. 서브스크라이버들은 바인드하고 레디하고 있는 퍼블리셔에 커넥트하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퍼블리셔가 본인이 만든 정보를 굉장히 많은 서브스크라이버들하고 연결하고 더불어서 퍼블리셔가 서브스크라이버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밀어내는 이 경우에 퍼블리시 한다고도 하고 혹은 푸시 업데이트 한다고도 하고 혹은 푸시 한다고도 합니다. 푸시, 밀어내는 거예요. 퍼블리셔가 정보를 만들어서 푸시, 밀어내면 서브스크라이버들은 받는 형태가 되겠죠. 아무튼 이 경우에는 올바른 표현은 퍼블리셔하고 서브스크라이버가 될 거고 이 경우에 역할상 퍼블리셔가 서브스크라이버들로부터 커넥트를 받아
퍼블리셔가 커넥트한 서브스크라이버의 정보를 보내니 이땐 퍼블리셔가 바인드를 하게 되고 서브스크라이버는 커넥트를 퍼블리셔 쪽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소켓 프로그램 TCP, UDP 소켓 프로그래밍을 흉내내기 위해서 그냥 헬로우를 보내면 월드를 보내요 이렇게도 했으니 뭔가 샘플이 있어야겠죠. 따라서 이번에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브 샘플을 위해서는 우리가 날씨를 주기적으로 방송하는, 사실 이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서브스크라이브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브스크라이버들에게 퍼블리시하는 그런 이제 이그젬플을 보여줄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날씨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있고요. 이 컴퓨터에 뭐 돈을 내든 공짜든 간에 접속한 사용자가 있고요. 그 사용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날씨 정보를 보낼 거예요. 날씨 정보는 누가 커넥트를 하던 간에 동일하게 보낼 건데 어떻게 보낼 거냐? 내가 지금 날씨 정보를 보내는 그 곳에 대한 zip 코드 우편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그 zip 코드 우편 번호에 대한 온도, 그다음에 이제 습도 정보를 뿌립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모든 정보를 일단은 받아요. 일단은 받을 건데 내가 뭐 한국에 있고 경기대학교 국제 캠퍼스 안에 있다 그러면 국제 캠퍼스 안에 정보를 받고 싶지 뭐 다른 동네의 정보는 뭐 내가 주기적으로 받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찾아서 보면 되니까. 따라서 퍼블리셔는 모든 곳에 동일한 정보를 밀어낼 거고 클라이언트는 나는 그 모든 정보를 보고 싶은 건 아니야. 나는 국제 캠퍼스에 대한 정보만 보고 싶어. 이렇게 또 세팅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1대1로 짜가지고 막 수많은 애들이 접속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내가 정보를 만들어서 보내고 받는 애도 받은 것 중에 제대로 된 거를 꺼내고 이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이제 소켓을 열 건데 보는 것과 같이 set 무엇을 소켓의 옵션을 따라서 소켓을 열면서 그 소켓의 옵션을 줄 거예요. 나는 서버로부터 오는 정보 중에 내가 원하는 요것만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옵션에다가 필터를 문자열로 해서 줄 건데 그렇게 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밀어내는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 본인이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할 수 있고 그걸 모두 제로 메시지 큐가 이미 구현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의 노트 자체는 파워포인트니까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으나 강의 노트 안에 있는 내용이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보는 것과 같이 레퍼런스를 꾹 눌러가지고 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모른다 그래가지고 배째고 눕지 말고 요거 눌러가지고 구경하러 가면 돼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요 한 장, 뒤에는 실행이죠? 딱 한 장이 구구절절히 얘기했었던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코드입니다. 기니까 서버 같죠? 긴 쪽이 클라이언트예요. 서버는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 서버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줄. 주석과 공란을 제외하면 11줄이 이 날씨를 주기적으로 퍼블리시하는 서버의 코드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조금 더 길죠. 자, 그러면 서버가 뭐 한다 그랬어요? 주기적으로 커넥트해서 오고 있는 서브스크라이버들에게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죠. 시작은 일단 제로 메시지 큐를 임포트 했고요. 랜덤 넘버를 만들 건데 이거는 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실제 날씨 정보를 제공할 건 아니니까 우리는 날씨에 해당하는 습도와 온도에 해당하는 정보를 랜덤 넘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지 통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쉬우니까 서버가 살아났다라는 정도는 프린트 구문으로 띄워줬고요. 앞쪽과 동일하게 제로 메시지 큐 컨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동일한데 제로 메시지 큐 컨텍스트에서 소켓을 또 열죠. 앞쪽에서는 리퀘스트 리플라이였는데 우리의 서버는 어떤 패턴이다? 퍼블리시 패턴이다. 그래서 제로 메시지 큐의 퍼블리시 패턴이다 라고 해서 소켓을 열었어요. 그러면
퍼블리시 하는 애를 우리가 클라이언트들보다 항상 먼저 띄워가지고 커넥트를 받아주는 입장이라 그랬으니 뭘 해야겠어요? 바인드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TCP 프로토콜로 접속을 받겠고 IP 어드레스는 현재 컴퓨터 것을 쓸 것이며 5556번 포트를 쓰는 걸로 해서 퍼블리시 패턴에 해당하는 제로 메시지 큐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적으로 날씨를 만들어서 보낸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반복문이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세 가지를 뿌린다 그랬으니 첫 번째에 해당하는 우편 번호를 랜덤 넘버로 만들 거예요. 1에서 10만 사이. 온도와 습도도 보는 것과 같이 화씨 기준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만들 거고요. 이것을 이번에는 샌드가 아니고 샌드 스트링이라는 제로 메시지 큐 안에서는 샌드하고 리시브를 하기 위한 함수가 여럿 있어요. 소켓인 경우에는 send, receive, send all, receive all, 그다음에 read, write가 있었지만 제로 메시지 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문자열을 send한다. 그래서 send string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집 코드에 대한 값, temperature에 대한 값, humanity에 대한 값을 문자열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브레이스 열고 닫는 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뿌려대는 거예요. 근데 주기를 굉장히 빨리 돌겠죠. 앞쪽에서는 그래도 슬립 함수 써가지고 잠깐 세웠는데 무지하게 빨리 돌리고 있으니 초당 어마어마한 정보를 뿌려댈 겁니다. 이유는 여기 랜덤 넘버를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 중에 내가 클라이언트에서 하나를 꼭 집을 건데 따라서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야지 그래도 하나라도 걸릴 거니까 한 거고 요 세 줄은 제로 메시지 큐하고는 사실 상관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제로 메시지 큐는 임포트하고 컨텍스트 소켓 바인드한 거하고 샌드 스트링인 거고 이거를 집어넣어서 그럴듯한 퍼블리셔를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커넥트하는 것을 받아주는 것도 없어요. 그죠? 서버라고 해놨고 서브스크라이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애들이 커넥트를 요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절 클라이언트들이 연결을 요청을 했을 때에 받아주거나 하는 코드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퍼블리셔에서는 딱히 그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 보고 있는 것처럼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정보는 코드는 없어요. 동일한 정보를 그냥 커넥트한 서브스크라이버들에게 동등하게 뿌릴 때에 제로 메시지 큐를 가지고 서버를 만드는 프로그래머는 일절 서브스크라이버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기초적으로. 자, 클라이언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클라이언트는 뭐였어요? 제로 메시지 큐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커넥트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날씨 서버가 보내주는 정보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취사 선택해서 읽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예제는 사실 요 레퍼런스에서 가져온 다음에 조금 수정한 거여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는 여기서 보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결국은 이 경우 임포트 제로 메시지 큐 한 게 중요하고요. 여기 임포트 CS라고 한 건 우리가 만약에 클라이언트를 실행했을 때 원하는 우편 번호를 직접 준다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sys를 썼어요. 그래서 sys의 argv1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에 손으로 타이핑해서 실행하는 경우 이 파이썬 소스 코드 오른쪽에 한 칸 띄고 내가 원하는 우편 번호를 쓰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받는 거고 실행예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로 되어 있는 만 1을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어쨌든 프로그램 자체는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원본을 훼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본을 읽으면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sys가 들어간 것은 무엇이다? 여기 원본 프로그램에서는 입력 파라미터, 실행 프로그램에 대한 입력 파라미터로 우편 번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sys가 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임포트를 마쳤으면 컨텍스트 만드는 거 있고요. 서브스크라이버 패턴으로 소켓을 여는 부분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들어진 소켓을 통해서 서버인 퍼블리시 서버인 5556번 컴퓨터의 IP 어드레스는 본인 거, 프로토콜은 TCP로 왼쪽에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접속해서 모든 정보를 본다고는 하지 않았고 여기 sys import 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우편 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gfilter 부분을 보면은 코드가 이렇게 돼 있죠. 사용자가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입력 파라미터를 하나 줬으면 따라서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입력 파라미터가 한 개보다 크면 한 개보다 크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C++의 메인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 주거나 타임 메인의 입력 파라미터 준 경험이 있다면 자주 볼 애죠. argv는 무엇이다? 이 실행 프로그램이 argv 제로의 문자열이고 argument예요. argument 1이 여기 argument 1이 실행 함수 이름 옆에 있는 애인데 아무튼 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입력 파라미터를 실행하면서 줬으면 그 입력 파라미터의 우편 번호를 사용하는 거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면 만 1을 씁니다. 뒤쪽의 실행 예에서는 입력 파라미터로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 1에 해당하는 걸 받을 테니 서버는 1에서부터 10만에 해당하는 우편 번호를 난수로 마구 찍어댈 거고 이 클라이언트는 딱 만 1에 해당하는 것만 읽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우편 번호를 gfilter라는 문자열에 넣었고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커넥트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소켓을 setSocket option string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바꿨다? gfilter를 줬어요. 얘는 이 필터에 해당하는 걸 읽게 해주세요 라고 했고요. 제로 메시지 큐는 subscriber 모델로 동작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는 제로 메시지 큐의 subscribe 패턴이면서 gfilter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읽는 기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필터를 건 거에 대해서만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대망의 실제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곳으로 오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여러 번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제한된 시간 안에 데모를 마치는 게 중요하니 5번만 하려고 해요. 아니 5번이 아니지 20번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폼은 보는 것과 같이 20번 반복을 하고요. 반복을 하면서 뭘 합니까? 필터를 통과한 거를 리시브합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통과해야지만 소켓의 리시브 함수에서 읽혀져요. 그래서 막 오고 있으면은 만 1이 아니면 다 버렸다가 만 1에 해당하는 거를 제로 메시지 큐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렸고 기본적으로 zip 코드, temperature, humanity가 온다 그랬으니 split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각각을 zip 코드, temperature하고 real humanity 쪽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temperature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정수화해서 저장을 하는데 뭐 간단해요.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우리가 20번 받았으니까 20번 받은 거에 평균 온도를 보여주려고 할 뿐입니다. 이거는 제로 메시지 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예제 프로그램인데 20번 동작하면 뭐예요? 그래도 뭐라도 좀 보여줘야지. 그래서 받을 때마다 받은 거를 보여주고 프로그램 끝났을 때에는 그거의 평균값을 보여주는 거일 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조금 길죠. 왜 그래요? 제로 메시지 큐를 만들고 소켓을 만들고 커넥트를 하고 소켓의 옵션을 조정하고 20번 반복하면서 결국은 해당되는 집코드의 값을 읽은 후 화면에 뿌려주고 그거의 평균값을 average를 구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은 퍼블리시 할 수 있고 서브스크라이버에서 그 퍼블리시를 수신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프로듀서 컨슈머라고도 할 수 있죠. 요거를 이제 실행하면 요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퍼블리시 서버 프로그램은 하나밖에 안 짰지만 클라이언트 하나만 짰고 퍼블리시 서버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가 없지만 앞쪽에서 리퀘스트 리플라이와 마찬가지로 퍼블리시 서버도 수많은 서브스크라이버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기본적인 수행 동작은 서브스크라이버가 3개인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해요. 그거에 대한 예를 이제 실행 화면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이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server.py가 있고요. 오른쪽,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에 client.py가 있어요. 일단 바인드를 받아야 될 서버를 먼저 실행을 했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을 세 개를 다 실행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실행된 클라이언트 1부터 실행과 동시에 무섭게 우편번호 12,000을 달고 있는 하시 온도들이 막 날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한 거니까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로 실행한 클라이언트 2도 2개 정도 받았어요. 세 번째 실행한 애는 하나 정도 받았네요. 20번 받는다고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두면 셋 다 안정이 되면서 똑같은 값들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서브스크라이버들이 퍼블리셔에 붙어가지고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1대1 속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들이 붙을 때 클라이언트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TCP, UDP 소켓 프로그래밍의 맨 끝나는 부분에 채팅 프로그램 만든 거 있었죠. 그래서 교수님이 만든 예제를 보게 되면은 서버가 클라이언트들의 소켓 정보를 리스트 같은 거에 다 집어넣고 내가 정보를 하나 보낼 게 있으면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소켓에 동일한 정보를 다 전송하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다 짰다는 거지.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코드는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제로 메시지 큐가 이미 그 안에 그런 코드가 있어서 알아서 해결하는 거죠. 과거에 1대1 소켓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일일이 프로그래머들마다 만들어냈던 걸 결국은 제로 메시지 큐 안에다가 만드니까 쉽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죠. 결국은 제로 메시지 큐 안에 들어가면 그걸 다 짜놓은 거예요. 만든 사람들이 고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로 메시지 큐를 사용을 해서 아주 기본적인 서브스크라이버, 퍼블리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퍼블리셔하고 서브스크라이버 소켓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비동기예요. 비동기이기 때문에 뭐 보내고 싶을 때 보내고요. 그 다음에 받고 싶을 때 받습니다. 하지만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버에서 지켜져야 되는 건 얘는 유니디렉셔널. 방금 전에서도 우리가 서버에서 퍼블리셔에서 보내고 서브스크라이버들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죠.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리시브만 해야 되는 거지 클라이언트가 샌드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퍼블리셔 쪽에서는 오로지 샌드만 해야 되는 거지 리시브를 하면 안 되죠. 이건 당연히 상식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뒤쪽에 가면 결국은 이거를 하이브리딩으로 섞어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클라이언트고 누가 서버인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교수님도 단어를 지금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섞어서 쓰기는 하나 기능적으로 요구하는 쪽을 그 순간에 그 기능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라고 칭하는 거지 우리가 1대1 TCP 소켓 프로그래밍처럼 저 컴퓨터는 서버야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딱 그 순간 그 기능에서 누군가 요청을 하면 그 기능에 대해서 누군가가 클라이언트고 누군가가 서버인 거고 그 기능에 대해서 서버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바인드를 하고 대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request reply 그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publish subscriber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publish subscriber에 조금 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양상인 push pull이라고 부르는 패턴을 사용을 할 거예요. push 밀어낸다, pull 당겨온다인데 앞쪽에서 우리가 publish하고 subscriber는 publish 하는 애가 하나였고 그죠? publish 하는 애가 통상 하나였고 subscribe 하는 애들이 여러 개여가지고 이제 받아왔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push pull에 대한 거는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하고 많이 같이 나타납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혹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수업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네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작업을 같이 실행하고 그의 결과를 취합해서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컨테이너 테크놀로지 아니면 이제 빅데이터 혹은 이제 맵 리듀스 이런 게 그런 거죠. 빅데이터가 결국 그런 거죠. 데이터가 굉장히 큰데 그 데이터를 굉장히 조그마한 워커들이 나눠져 가지고 야금야금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다시 쪼쪼쪼쪼쪼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식의 되는 거죠. 그래서 맵 앤드 리듀스죠. 맵 앤드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도 볼 수 있고 아주 전통적 알고리즘에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파이프라인 패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구현을 할 때는 이제 푸시하고 풀 패턴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퍼블리쉬하고 서브스크라이버에서는 1대 n으로 그냥 쫙 하나에서 셋으로 n개로 퍼져나가는 모양이 있다면, 통상 이 파이프라인은 하나의 일을 쪼개는 과정, 1대 n. 쪼개진 일이 끝나고 결과를 모으는 과정, n대 1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우아하게 얘기하면 fan out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하나에서 여러 개로 이제 퍼져 나가는 거고, fan in 하면 여러 개가 한 군데로 모입니다. 이런 것이 주로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 작업, 하나에서 여러 개로 찢은 후 그에 대한 결과를 한 군데로 모으는 파이프라인이라고도 하고요. 요런 소프트웨어를 짤 때 제로 메시지 큐에 유용한 패턴이 파이프라인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예 이제 코드 안에 등장하는 이름이 푸시풀, 여기서도 푸시풀이가 되는 거죠 라고도 볼 수 있어요. 푸시풀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벤틸레이터가 3개에게 푸시하면 3개의 워커들은 이 푸시된 태스크를 풀 가져오고요. 가져온 태스크를 열심히 각자 마친 후 가지고 있는 결과를 다시 누구에게, 싱크에게 푸시 밀어내요. 그러면 3개의 결과를 받은 싱크가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풀 땡겨가지고 결과를 이제 하나로 만드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인 거고, 아까 서브스크라이버하고 퍼블리시 패턴하고 다른 건 여기서 이 푸시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워커 1, 워커 2, 워커 2라면 그 밑에 있는 것만 잘라냈다고 볼 수 있는데, 워커 1이 R1, R2, R3를 만들어서 밀어내는 거고, 워커 2는 R4를 만들어서 밀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워커 3는 R5하고 R6를 만들어서 밀어냅니다. 그러면 풀은 3가지를 받아서 결과를 뭔가를 할 거고요. 이때 보는 것과 같이 이제 페어 큐잉이라고 되어 있는 건 3군데에서 한 군데로 정보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OSI 7 레이어 설명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소켓 설명할 때도 그렇고, 제로 메시지 큐에 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 다 여기에 버퍼들이 있는 거죠.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싱크가 3군데로부터 정보를 받을 때 누구로부터 먼저 받을 것인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이제 알고리즘에 나오는 페어 큐잉 같은 걸 쓴다 그러면 모두 다 동일한 기회를 받도록 하는 그런 방식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코드에 손을 대면 바꿀 수 있습니다. 뭐 한쪽에서 오는 것을 항상 먼저 처리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은 여러분의 능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3군데로 오는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받아서 결과를 처리하게 되겠고요. 이것을 원하는 형태로 받는 작업도 여러분의 능력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나의 일이 여러 개로 쪼개졌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파이프라인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이 파이프라인 패턴이라고 부를 수 있고, 주로 필요한 코드는 팬아웃 팬인 패턴이며, 이것을 우리가 구현하는 목적은 주로 병렬적으로 일을 분산해서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한 군데로 모으는 이런 때 쓴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연상해야 될 제로 메시지 큐의 패턴은 파이프라인이며, 코드 안에는 푸시하고 풀이 등장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버를 파이프라인 패턴으로 할 때 결국은 우리가 푸시풀 코드 안에서 푸시풀이 등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런 거를 하나 간단하게 짤 거예요. 간단하게 짤 건데 이 프로그램의 기능은 무엇이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누가 서버고 누가 클라이언트가 누가 퍼블리셔고 누가 서브스크라이버인지 좀 헷갈리기 시작할 수도 있는데 기능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특정 프로그램은 오로지 퍼블리시만 하고 특정 프로그램은 오로지 리퀘스트만 하고 서브스크라이브만 하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든 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기능이 필요할 때 제로 메시지 큐에 요거를 쓰는 거고 동시다발적으로 리퀘스트를 하면서 리스폰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제는 무엇이냐? 두 개가 지금 합쳐졌다고 볼 수 있는데 리퀘스트 리플라이 형태하고 혹은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버가 일단 바로 앞선에서 봤었던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버가 여기 있어요. 보면 서버 프로그램이 하나 일단 돌고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눈으로만 딱 봐도 클라이언트들은 여러 개고 서버는 하나일 수 있구나. 이렇게 연상이 되죠. 자, 근데 서버는 퍼블리시도 하고요. 풀도 해요. 풀은 어딘가로부터 정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거고 퍼블리시는 웨더 브로드캐스트에서 본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N에게 보내는 거죠. 둘 다 한다는 거예요. 끌어오기도 하고요. 보내기도 할 겁니다. 끌어올 때에는 풀 기능을 사용을 해서 가져오고 보낼 때에는 퍼블리시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푸시풀 대신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써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버가 누군가 보낸 것을 받아서 퍼블리셔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기능적으로 서버가 퍼블리셔가 될 수도 있고 풀이 될 수도 있고 리플라이가 될 수도 있고 리스폰스도 될 수 있으니 하나의 실행 프로그램 하나의 컨테이너, 하나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제로 메시지 큐 패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맙시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서버는 퍼블리시 할 수 있어요. 뭔가를 업데이트한대요. 뭘 업데이트하는지는 잠시 후 설명합시다. 그러면 서버가 퍼블리시하는 거는 1대 N으로 보내는 거니 여기에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서버가 보내는 주기적으로든 비주기적으로든 퍼블리시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소스 코드를 보면은 이 퍼블리시하는 정보는 어디서 오느냐? 사실상 클라이언트가 만듭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게 채팅방 프로그램 혹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에서는 익숙치 않지만 우리가 과거 컴퓨터상으로 이렇게 채팅하면 이 사람이 어베일러블한지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없다고 판단할지 이런 것들을 상태를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용자가 만들어낸 클라이언트의 상태 정보 어느 개인이 어베일러블한지 어베일러블하지 않는지 이런 정보들을 푸시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서버에게. 그럼 서버는 같은 채팅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클라이언트가 어베일러블해. 클라이언트가 지금 자리를 비웠는데 이렇게 상태 정보를 줄 수 있고요. 이때 채팅 정보를 준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보낸 글자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뿌려버리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그림, 필요한 서비스의 그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거를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딜러 라우터에 대한 거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직은 딜러 라우터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푸시 밀어내고 풀로 들어가고 퍼블리시가 밀어내고 서브스크라이버가 받는 거는 충분히 앞쪽에서 설명이 됐으니까 보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말로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서버는 퍼블리시를 할 수도 있고 풀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풀한 정보를 퍼블리시 할 거예요. 할 거고요. 따라서 소프트웨어 코드 안에 퍼블리시하는 기능과 풀하는 기능이 동시에 들어가 가지고 수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클라이언트들이 주기적으로 정보를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보내요? 푸시로 보내요.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풀하고요. 그 다음에 풀한 이 정보를 다시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퍼블리시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클라이언트는 따라서 반대되는 기능을 하겠죠. 일단은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퍼셔가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상태 정보를 서버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내 정보를 내가 서버에게 올리지만 다른 애들에 대한 정보는 서버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서버가 결국은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로 푸시한 그 정보가 있을 거니 서버가 이제 퍼블리시를 하겠죠. 이 경우에 이제 코드는 본인 것도 받도록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안 받도록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클라이언트들의 상태를 받으면 이걸 이제 뿌려주는 이런 기능을 하도록 예제 코드가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봅시다. 말은 참 많이 했는데 코드는 단촐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부터 코드를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2개 이상의 소스 코드를 사용할 것을 대비하여 지금부터 이 프로그램 안에는 보는 것과 같이 이 프로그램이 메인 프로시저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if 구문과 명목상 메인 함수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코드 내용 모르는 사람이라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파이썬 하고서 결국은 파이썬 3 혹은 파이썬 2에게 실제 소스 코드를 주고 실행을 요청하죠. 만약에 소스 코드가 여러 개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수행이 돼야 될 C++ 메인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이름을 그 파이썬 인터프레터 옆에 줄 겁니다. 그러면은 메인 먼저 실행돼야 될 그 파이썬 소스 코드가 다른 소스 코드들을 임포트해 가지고 쓰겠죠. 그쵸? 그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메인에 해당하는 기능을 안고 있느냐, 즉 인터프레터에게 주어진 최초의 파이썬 소스 코드이냐를 검사하는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if name이 main이라는 것은 파이썬 인터프레터가 커맨드 라인 이 콘솔 창에서 파이썬 인터프레터가 입력 파라미터로 받은 최초의 프로그램입니다. 말 참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자, 파이썬 인터프레터에게 렉처 04 prg 05 퍼블리셔 쭉 해가지고 서버.py로 줬죠? 그러면 이 파이썬 인터프레터에게 준 바로 이 오른쪽의 소스 코드가 실행이 될 때 내부적으로 name이 main이라고 본인이 값을 가져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고 파이썬이 그렇게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저 main이라는 값을 줘요. 언더바 언더가 돼 있다는 것은 리저브드 워드로서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무엇이다? 방금 뒤에서 본 것처럼 파이썬에게 주어진 최초의 프로그램, 즉 메인으로 수행할 부문들이 있으면 그땐 뭘 한다? 메인 함수를 실행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메인 함수 C++처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파이썬 프로그램들 많이 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만든 코드를 2개 이상의 소스 코드로 구분해서 모듈 기법을 사용한다면 메인으로 실행해야 될 코드에는 저런 식으로 해서 메인 함수를 두고 실행하는 게 코드가 예뻐요. 주저리 설명은 하고 있는데 코드는 되게 단촐합니다. 뭐예요? 서버가 해야 될 일은 퍼블리시 해야 되는 것과 풀해 오는 것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뭘 하던 간에 제로 메시지 큐 컨텍스트를 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퍼블리시 하는 거 있고 풀 해오는 거 있네요. 따라서 방금 만들었었던 컨텍스트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 컨텍스트의 소켓을 엽니다. 하나는 퍼블리시고요. 하나는 풀 용도로 열 겁니다. 그래서 이 소켓의 이름을 조금 예쁘게 줬어요. 퍼블리시 하는 그 소켓의 이름은 퍼블리셔로 줬고 그 다음에 가져오는 건 컬렉터라고 했습니다. 컬렉터라는 것은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의 상태 정보를 모아와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기능적으로 결국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클라이언트들은 살았다 죽었다 하면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 정보를 푸시할 거고 그리고 살았다 죽었다 하면서 다른 애들의 정보를 필요시 가져올 테니 누가 바인드 해야 되겠습니까? 서버 쪽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얘죠. 그래서 이 퍼블리셔 소켓과 그 다음에 그 컬렉터 소켓을 모두 다 바인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퍼블리셔에 대한 바인딩은 5557번 포트에 걸었고요. 컬렉터에 대한 바인딩은 5558번 포트에다가 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반복 문의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어떤 기능을 한다? 컬렉터가 클라이언트들이 푸시한 정보를 풀해서 그것을 다른 서브스크라이버 하고 있는 애들에게 퍼블리시 할 테니 앞쪽에 우리가 리퀘스트 리플라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사용을 했었던 웨더나 이런 데서 했었던 바로 그 전형적인 코드가 등장을 해요. 그냥 리시브 하고요. 누가? 컬렉터가 리시브 하고요. 리시브한 정보를 일단은 예의껏 화면에 한번 보여준 후 그냥 바로 퍼블리셔를 통해서 보내버립니다. 클라이언트들이 몇 개이고 누구고 이런 정보들은 앞쪽에서도 우리가 보지를 않았었어요. 이 정도의 간단한 프로그램에서는. 따라서 단순하게 클라이언트 컬렉터가 있어. 누군가 얘한테 커넥트를 하겠지. 누군가 얘한테 푸시하겠지. 그래. 그럼 그거를 리시브해. 그러면 얘가 퍼블리셔니까는 누군가 얘한테 커넥트를 하겠지. 누군가 얘한테 서브스크라이브 하겠지. 그러면 걔네들한테 샌드해.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A가 보낸 정보를 A를 포함한 B, C, D, E, F 전체에게 보낼 수도 있고 A를 빼고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릴레이라고 불러요. 릴레이. 너무 거창한 이름을 주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릴레이 서버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릴레이하는 정보가 채팅 정보라고 그러면 채팅 릴레이. 카카오톡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멀티 유저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유저가 예를 들어서 뭐 카드 게임인데 그 카드 게임에 어떤 카드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면 보는 것과 같이 이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이 프로그램은 결국은 게임 릴레이 서버가 되는 거겠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짧은 줄이니까 아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딴 거 뭐 씨 이걸 어디다 쓰라고 이게 아니고 놀랍게도 제로 메시지 큐는 이 정도의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이 정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할 수 있으니. 자, 클라이언트가 더 복잡하죠. 클라이언트는 뭘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리포트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퍼블리시한 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클라이언트는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게 있고 푸시가 있죠. 코드 안으로 바로 가버립시다. 컨텍스트를 열었고요. 서브스크라이버가 있네요.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내가 어떤 정보를 받을지에 대해서 셋 소켓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모두 받고 싶대요. 그래서 아스테리카 열고 그 쿼테이션 마크 열고 닫아버렸는데 여기 B는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이 문자열이 아스키 코드라는 의미예요. 통신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주고받는 것이 아스키인지 유니코드인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 함수는 아스키를 입력으로 받는지 유니코드를 입력으로 받는지 신경을 써야 돼요.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색 소켓이라든지 그 다음에 샌드 리시브 할 때에 그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 설명하는 부분을 가서 보면 돼요. 입력 파라미터 설명하는 부분은 지난 수업의 마지막 슬라이드 안에 있죠. 혹은 이 예제 같은 거 따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싱글 쿼테이션 마크를 열고 닫았다는 건 모두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컨텍스트를 열고 소켓을 만들고 옵션을 건 후 뭐 했어요? 커넥트 했죠. 5557번, 즉 퍼블리셔에게 서브스크라이버가 커넥트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거 했으니까 푸시 만들어야죠. 푸시는 똑같은 컨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푸시 패턴으로 퍼블리셔라고 소켓을 열었고요. 마찬가지로 컬렉트 서버인 5558에 커넥트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도 통신적으로 기능은 이제 설정 완료했고요. 뭐 랜덤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은 내가 보내는 값을 위한 건데 일단 이 안에서 제로 메시지 큐하고 상관이 있는 건 이 부분하고 리시브 하는 거 샌드예요. 샌드는 뭐 여러 나타났으니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통신 프로그램의 기본 철학, 내가 필요로 할 때에 수신 버퍼를 보고
있으면 내가 처리하는 거고 내가 바쁘면 뭐 나중에 처리하는 거지. 이거라 그랬죠.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for.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뭡니까? 조건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subscriber의 점 찍고 for이네요. for 함수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방금도 얘기했지만 제로 메시지 큐의 그 설명서 들어가면 나오는데 for은 받을 게 수신 버퍼에 데이터가 있어서 내가 읽어야 돼, 안 돼? 라는 걸 묻는 거예요. 있으면 true예요.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100은 100ms 동안 기다려본다. 뭐 있으면 바로 오는 거고 없으면 기다려보는 거고 제로 메시지 큐의 for in은 플래그입니다. 수신 버퍼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true가 되는 건데 코드를 짜는 방식에 의해서 하나만 쓰기도 하고 요거 둘 중에 하나 다 같이 쓰기도 하고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을 써서 수신 버퍼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정보가 왔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있으면 리시브 하는 거지 뭐. 보낼 게 있으면 퍼블리셔에게 샌드한 겁니다. 따라서 그 외의 코드는 랜덤 넘버 초기화한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리시브는 그냥 화면에 뿌려주면 되잖아요. 다른 누군가의 상태가 바뀐 것을 퍼블리셔를 통해서 받은 것이 내 리시브니까 그때는 내가 리시브한 것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정보를 보낼 때에는 사실 앞서의 웨더 브로드캐스트처럼 뭐 할 게 없으니까 랜덤 넘버 하나 띄워서 10보다 작으면 일단 보내는 걸로 예제는 만들었어요. 뭐 너무 많이 보내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자, 그래서 간단해요. 클라이언트 랜덤 넘버 띄워가지고 100의 구간 동안에 10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내가 이제 정보를 샌드합니다. 샌드는 푸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버가 다시 나에게 서브스크라이버한 다른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보내오면 이것을 화면에 뿌리는 겁니다. 실행 갑시다. 서버 하나, 클라이언트 셋. 항상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난 뭔가 한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예쁘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행 화면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보는 것과 같이 자, 클라이언트 1부터 막 뭘 보내죠. 그 받으면 다른 애들한테 막 뿌려댑니다. 막 순식간에 콱콱콱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보냈을 땐 sending이라고 써 있고 receive 할 땐 received라고 돼 있는데 세 개다 보니 received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볼 수 있죠. 당연히 3배 많죠. 자, 이게 뭐예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릴레이 서버예요. 이거 가지고 1대3 게임 만들어도 되고 1대-N 게임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1대1 장기 게임 만들어도 되는 거고 센서들이 이런 식으로 뭐 있어가지고 정보를 보내고 주고받아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와서 근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지금 서버를 보게 되면은 뭐 누가 뭘 보냈는지도 모르겠고 막 중구난방이니 조금만 다듬을게요. 다듬은 프로그램이 이제 예제 프로그램에 앞속에 있었던 것이 프로그램 05 서버 06 클라이언트라면 요거를 좀 다듬으려고 해요. 다듬어서 프로그램 이름은 같은데 보는 것과 같이 여기 V2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V2 한 거는 간단해요. 여기 밑에 보면 클라이언트의 아이디를 사용자로부터 입력 파라미터로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바뀌었어요. 메인 함수를 실행할 때의 입력 파라미터로 sysargv라고 되어 있는데 보는 것과 같이 앞쪽에서는 py로 끝났다면 그 뒤에 보는 것과 같이 문자열이 있어요. 클라이언트 샵1, 클라이언트 샵2, 클라이언트 샵3라고 사용자가 입력 파라미터로 이 프로그램의 아이디를 줄 수 있고요. 파이썬은 실행이 되면서 저렇게 입력 파라미터를 받으면 요런 sys.argv에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의 운영체제가 실행되면서 위에 알려준 요거를 argv라는 이름으로 메인 함수에 주고 이거를 가지고 1번 파라미터 즉 0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쭉 와서 py
클라이언트 샵 1이 1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번째가 아이디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은 간단해요. 내가 아이디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샌드할 때 그 아이디를 줍니다. 그래서 누가 보내는 건지를 조금 볼 수 있도록 예쁘게 다듬었어요. 자, 그래서 보내면 자, 클라이언트 1, 2, 3라는 이름이 있고요. 서버 쪽을 보면 조금 보이죠. 보면은 클라이언트 1이 on이라고 했다. 클라이언트 1이 off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누가 보낸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1 들어와서 보면은 자기가 보낸 것도 있지만 쭉 내려가면 클라이언트 2가 보낸 거야. on이래.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3가 보낸 거야. on이래.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제로 메시지 큐의 통신 방식하고는 상관없이 추가적인 정보를 조금 더 추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한 예쁜 그림이 나온 거고 이렇게 약간 다듬은 이유는 무엇이다? 릴레이 서버를 쓸 수 있어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누가 보낸 건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 예제 코드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딜러 라우터 패턴입니다. 딜러, 카지노 딜러,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일하는 애들이고요. 통상 여기서는 딜러들이 라우터에게 요청을 하면 라우터가 적합한 애를 통해서 혹은 본인이 작업을 하고요. 작업된 결과를 다시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퀘스트 리플라이하고 되게 비슷하다.